전기 기사냐 아니면 전기 산업 기사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미 자기가 전공이고 어느 정도 좀 수학적인 개념도 있고 좀 보니까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거 할 만하겠다. 그런 분들은 알아서 정하셨을 겁니다. 자, 비전공자 분들이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녹화 시점은 사실 설날 전이지만 나가는 건 아마 설날 이후가 될 것 같아서 네. 자, 질문이 하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요. 전기 자격증이 참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전기 기사와 산업 기사, 사실 기능사도 있는데 기능사는 이제 선임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나서 대부분 기사나 산업 기사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이거를 비전공자 기준으로 한번 조금씩 살펴보고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요. 응시 자격입니다. 예전에는요.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공대 쪽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대부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제 기억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관련 학과 관련 학과라는 이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기 기사를 응시할 때 관련 학과의 4년제를 나와야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문과도 시험 그냥 볼 수 있었습니다. 4년제면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관련 학과가 4년제가 되느냐 이 응시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가 되는지 전기 산업 기사가 되는지 또는 그 두 개도 안 되는지 이거는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큐넷에 가시면요.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시험을 주최하는 곳이죠. 큐넷에 가셔서 자가 응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가 응시 진단을 하시면 얘네가 이러이러해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요 응시 자격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사를 보고 싶었는데 기사 응시하기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산업기사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제 둘 다 된다. 나는 응시 자격이 둘 다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이제 실제적인 표면적인 난이도와 느껴지는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응시 자격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요. 네, 둘 다 응시 자격이 된다. 그랬을 때 기사와 산업 기사는 필기 시험의 경우 제어공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 다 과목이 5개는 공통이고 이 제어공학이 포함되냐 안 되냐인데 5과목 중에 이제 회로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기학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기기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공학이 있고요. 그리고 전기설비기준 KEC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과목에 기사는 제어공학이 들어가게 되고 산업기사는 제어공학이 빠집니다. 근데 제어공학이 20점짜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로 이론하고 합쳐져서 2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자기학 20문제, 전기기 20문제, 얘도 20문제, 다 20문제씩 나오는데 산업기사는 회로 이론이 20문제, 기사는 회로 이론 10문제, 제어공학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바꿔 말하면 산업기사는요. 회로 이론을 깊게 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문제나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챕터마다 조금 깊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사는요. 회로 이론이 10문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어공학도 10문제밖에 안 됩니다. 과목 하나 더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어공학은요. 사실 제어공학 실제로 하면 되게 깊이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함수 계산부터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10문제 뽑기에는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기사에 나오는 제어공학은요. 전자공학에 나오는 제어공학보다는 훨씬 좀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그렇게 깊게 안 내요. 그러니까 전기 기사에서의 제어공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문제도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10문제에 대한 상당수 문제가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것만 좀 연습해서 가신다면 제어공학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로 이론이 나는 좀 어렵다. 왜냐면 회로 이론도 깊게 내면은 사실 가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전공자의 경우는 특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10문제를 줄이고 제어공학도 10문제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나는 회로 이론 깊게 들어가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산업기사도 괜찮지만 기사도 그 나쁜 선택은 아니더라. 제어공학을 하나 더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수준을 보면은 어쨌든 산업기사가 난이도가 기사보다 낮은 건 사실이에요. 난이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실기의 경우도 기사 실기 시험 문제보다 산업기사 실기 시험 문제가 분명히 난이도는 낮아요. 얘가 낮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 25년 작년에 25년 1회차가 있고 2회차가 있고 3회차가 있었어요. 그죠? 24년도에 1회차, 2회차, 3회차. 23년도에 뭐 1회차, 2회차, 뭐 4회차였었지만 이거 똑같은 한 번이니까 세 번째니까 3으로 그냥 쓸게요. 자, 이렇게 한 9개 정도를 평균을 내서 난이도를 따져보면 분명히 산업기사가 낮은 건 맞아요. 평균 내보면. 그런데 각 회당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기사 난이도보다 산업기사가 되려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기사가 더 쉬웠다는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예요? 25년 3회차. 이거 기사는요. 완전히 물리시험이었는데 산업기사는 되려 어렵게 나왔어요. 기사가 차라리 쉬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번에 한 회차를 하는 동안에 기사보다 산업기사가 내가 이번에 시험을 임하는 그 회차에 반드시 낮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굳이 그러면 산업기사를 선택하는 게 맞나?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염증을 느끼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시험 준비를 하죠. 그래서 먼저 되는 거 해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기사가 필기가 먼저 붙었어요. 그러면 기사 준비를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실기도. 산업기사가 필기가 붙었어요. 그러면 산업기사를 그냥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기사랑 산업기사를 동시에 준비를 했는데 필기가 둘 다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기도 둘 다 하시는 분을 봤어요.
거기다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공사기사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을 봤어요. 예. 그래서 왜냐면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고 기사도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고 두 개를 같이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기사 준비를 할 정도면 기사 실기 난이도를 준비할 정도면 필기도 거기서 붙거든요. 예. 다만 내가 기사는 응시자격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기사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라. 그러니까 기사를 준비하는 거죠. 기사를 준비하면서 산업기사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 준비하는 거에 산업기사 거의 다 걸려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분량이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 제어공학 하나 추가되는 거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괜히 쉽게 가려고 하면 조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오히려 기사 준비를 하다 보면은 산업기사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기사 준비 같이 해서 두 개 같이 시험 보다가 산업기사가 돼서 그냥 산업기사 딱 따고 다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해. 그러고 기사는 포기하셨어요. 원래 선임이 이 사람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사로도 어차피 4년만 있으면 선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접었습니다. 산업기사까지만 하고. 어떤 분들은 산업기사하고 기사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글쎄요. 이제 뭐 목적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선임이 목적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택해 주세요. 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미 정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시면 돼요. 비전공자인데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자, 나는 수학에 담 쌓은 지 오래다. 그래서 기초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 산업기사가 유리합니다. 자, 빨리 취득해서 나 취업해야 돼. 시기가 빨라야 돼. 산업기사로 추천드려요. 네. 나 두 번 시험 보기 귀찮다. 한 방에 가고 싶다. 한 방. 그러면 이분들은 기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 목표로 해서 가산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기사 하셔야 됩니다. 자, 대충 나뉘죠? 네. 자, 이거를 떠나서 전기 기사든 전기 산업 기사든요. 밑에 그러니까 용어부터 공부하고 수학부터 공부해서 제대로 그냥 정식 루트를 밟아가면은 어, 좀 짧아져요.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좀 짧아져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무시하고 그냥 나는 단답 외우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리고 암기를 믿고 가면요. 장수생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어쩔 때 딱 쉽게 나올 때 붙긴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장수생이 될 수 있고 그게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머리의 구조가 문과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게 많이 힘드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그냥 낫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거는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갖고 참고해서 선택을 하시되 저는 그냥 기사를 선택하시고 같이 산업기사도 같이 동시에 준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동시 준비. 네, 그래야 여러분도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회차마다 다르고 그 출제자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무조건 산업기사가 쉽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차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동시에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으냐? 말씀드렸지만 산업기사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동시에 하는 것. 사실 전기기사 뭐 제어공학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동시에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2026년은 정말 자격증 합격과 또 이루시는 것, 다 원하는 것 다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